러닝하면 가속 노화가 찾아온다. 우리가 러닝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다 이뤘어요. 3주 전부터 이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서 병원에서 초음파를 내고 네. 봤더니 무릎 안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쉬는 게 좋은데 이게 쉬지 않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저도 있고요. 달리기를 할 때 발 착지가 보여드릴까요? 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여러분, 드디어 러너들의 황금기인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 그런데 말입니다. 러닝이 진입장벽이 워낙 낮은 운동이기도 해서 잘못된 상식이나 근거 없는 속설들도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의학적으로 러닝을 제대로 짚어주실 전문의 두 분 모시고 러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보 마라토너 정형외과 전문의 김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초보 러너이고 정형외과 전문의인 변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러닝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그 러닝을 했던 뭐 이력 이런 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러닝을 이제 작년부터는 열심히 했고요. 네. 사실 그 전에도 이제 조금씩은 운동을 좋아하니까 뛰었어요. 근데 작년에 뭔가 한번 목표를 세운 게 네. 한번 마라톤을 풀코스를 뛰어보자 목표를 세워가지고 네. 이제 작년 초반부터 준비를 해서 어머. 중간에 하프를 한번 뛰고 11월 달인가 JTBC 마라톤 이제 풀코스를 완주를 한번 했습니다. 아, 그러면 마라톤 딱 한 번, 풀코스는 딱 한 번 나가신 네, 한 거예요? 번이죠. 한 번이면 족합니다. 힘들어요. 다 완주하시고 나서 쓰러지셨다고 들었어요. 네. 괜찮으셨어요? 한 37, 8 넘어가면 엄청 힘들더라고요. 네.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 겨우 가는데 42km 다 와면 저기 앞에 결승선이 보여요. 네네. 너무 좋잖아요. 네. 안타겠어요. 홈가우처럼 뛰어갔어요. 생각을. 거기에서 추월을 하고 막 너무 신나가지고 다 사람들 막 이렇게 하고 막 포즈 찍고 하고 막 음악 크고 막 그러니까 너무 네. 신나가지고 신나게 뛰어서 막 스퍼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뛰고 결승선을 통과를 한 다음에 네. 살살살 걷다가 무슨 화단 같은 게 있었어요. 네. 그쪽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 갑자기 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죠. 그래도 다 뛰고 나서 쥐가 네, 나셨어요? 다 뛰고. 그건 너무 다행인데. 누워가지고. 저 사실 그 영상을 봤거든요.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근데 그때 다리만 쥐가 난 게 아니에요. 배에 쥐가 났어요. 배에도 쥐가 나요? 네. 배예요? 배에 쥐가 나요? 배가 쥐가 나네. 배가 쥐가 나가지고. 이렇게 배가 이렇게 쥐가 나가지고. 배에 지났다고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배가 쥐가 안 나갔어요? 배에 쥐가 어떻게 배가 지나요? 처음 나갔으니까. 이거 없어. 근데 배에 쥐가 나면 이거 어떻게 풀어요?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눕지도 앉지도 못해요. 그냥 어정쩡하게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고, 네. 4시간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변준성 원장님도 혹시 마라톤 이런 거 나가보신 적 있을까요? 예, 저도 작년에 하프 마라톤을 아.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네. 진료 보다 보면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계속 아픈 상태로 진료를 보게 되면 나도 안 좋고 환자도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다가 저희 선배가 러닝을 좀 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추천을 하셔서 러닝을 좀 시작하게 됐고요. 그때는 그냥 조금씩 뭐 하루에 3, 4km 정도만 뛰다가 작년에 친한 친구가 마라톤을 좀 한번 같이 해볼래? 그래서 권유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도 한 11월 달에 MBN 마라톤에 하프 마라톤에 참가해서 완주를 했습니다. 김정은 원장님 열심히 뛰셨는데 그렇게 러닝을 시작하고 나서 생겼던 이제 몸의 변화나 뭐 긍정적인 면 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사실은 의사 하면서 하루 종일 진료실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막 활기찰 만한 일이 별로 없어요. 러닝을 언제 했냐면 8시에 진료 끝나고 집에 가면 8시 한 40분 되잖아요. 1시간. 네네. 네. 1시간을 뛰고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하고 나면은 심폐 지구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진료 볼 때 내가 건강히 체력이 안 좋으면 짜증을 내잖아요. 그런 게 없어져요. 진료 보는 것도 좋고 뭔가 얼굴에 막 생기도 돌고 에너지도 막 생기고 하니까 여러모로 아주 긍정적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러닝이 정말 좋은 운동이긴 한데
이렇게 러닝을 하다가 잘못된 상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다치면서까지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러닝이 좀 유행을 하고 나서 내원하는 환자들이 좀 많아졌나요? 일단 제가 아파요. 러닝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막상 뛰어보면 다들 아파요. 무릎, 발목, 허리. 일단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생각보다 환자가 많아졌어요. 이제 따뜻해지고 3월, 4월에 마라톤 되게 많거든요. 마라톤에서 다리가 아파요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뛰는데 그렇게 뛰다 보면은 여기 정강이 앞쪽 이런 데가 되게 땡기고 아프더라고요. 잘못된 건 아닌 거죠? 아마 단련이 안 돼서 많이 뛰시다 보면 그것도 적응하면서 또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네. 잘못 뛰다 보면 더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많이 아파요. 달리는 뭐 주법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연습이 충분히 이제 안 된 분들이 무리하게 뛰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신 스플린트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딱딱한 뼈 안에 갈비에 찔긴데 네. 그것을 골막이라고 해요. 내측 경골 골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신 스플린트라고 하는데 여기를 누르면 그렇게 아파요. 주로 초보들한테 많이 보이는 건가요? 근데 그거는 초보뿐만 아니라 많이 뭔가 단련되신 이제 과부하가 분들도 생겨도 아프고 네네. 단련이 되기 전까지는 초보들이 좀 불편함을 호소하는 수가 많죠. 신스프린트 설명을 해주셨는데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처럼 러너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어떤 부상 이름도 있다고 들었어요. 러너스 니라는 그런 부상 이름이 있습니다. 네. 러닝이라는 게 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뛸 때 뭐 다른 상체나 이런 몸도 쓰긴 하지만 주로 하체를 사용하면서 뛰기 때문에 당연히 무릎, 그다음에 발목 이런 데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네. 많이 뛰다 보면은 당연히 무릎에 일단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뭐 슬개대퇴 동통 증후군이나 아니면 옆에 이렇게 장경인대 따라서 마찰이 일어나서 생기는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 네. 아니면 연골에 좀 부담이 되는 연골 연화증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보통 이런 것들 모두 합쳐서 러너슨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통증이 느껴졌을 때 이 러너스니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러너슨이라는 게 여러 가지 질환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슬개대퇴 동통 증후군 이런 것들은 주로 앞쪽에 통증이 나타나고 약간 열감도 나타나고 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고 네. 옆쪽에 장경인대 마찰 증후군은 옆에 쪽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대퇴골이 있고 그때 무릎에 가까운 뼈 쪽에 이 뼈와 이 장경인대라는 것들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무릎 바깥쪽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주로 경사진 곳을 내려갈 때 이럴 때 통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해지면 이게 허벅지나 이게 여기까지 엉덩이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쭉 따라서 통증이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러너스니는 얼마 정도 치료를 해야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초반에는 일단 쉬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진짜 네네. 적절하게 쉬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뭐 수술적인 치료가 없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 뭐 얼음 찜질 같은 거 얼음 해주시는 찜질. 게 좋고 그다음에 보통 간단한 물리치료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심한 경우에는 또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은 주사치료나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체중의 이론 이런 것들도 다 시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두 분 다 러너셔서 그런지 자기 관리를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냥 뛰는 거랑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가벼운 근력 운동 하죠. 혼자 진료실에서 혼자. 진료실에서는 어떻게 스쿼트도 하고 어. 스트레칭, 풀 스트레칭 하고 간단한 아령도 조금씩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몸이 너무 부해지지 않게 체력 관리를 해야 야간 진료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저희가 또 모두 다 365 정형외과 원장에서 네. 맞죠. 365 야간을 하려면 이렇게 좋은 표정으로 진료를 봐야 하잖아요. 관리가 루틴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죠. 이 업을 쭉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들 배우 못지않게 나중에 TV에서 보는 거 아니죠? 배우 못지않게. 아까 쉬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제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러닝에 미쳐 있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이 아파도 내가 이 페이스가 떨어질까 봐 아프면서도 열심히 달리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무조건 쉬어야겠죠? 쉬는 게 좋은데 이게 쉬지 않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저도 있고요. 저도 작년에 대회가 11월 달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3주 전부터 이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서 병원에서 초음파를 대고 네. 봤더니
무릎 안에 물이 차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래서 저는 혼자서 주사도 놓고 통증을 없앤 다음에 다시 운동을 시작하긴 했는데 근데 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쉬는 사이에 실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되는 러너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애써 그 근육들이 다 사라질까봐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일 뛰시는 것보다는 주 3회 정도 운동하시는 게 더 좋고요. 중간중간에 뭐 보강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체 운동을 좀 하시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러닝 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기록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을 좀 같이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전거 타거나 이런 것도 좋으시고요. 네, 아. 중간중간에. 아니면 수영을 또 중간중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따로, 웨이트를 따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시간상 다 못 하시는 쉽지 분들이 않죠. 있죠. 네. 근데 이제 매일 뛰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중에 기록이 좋다는 그런 보험들이 많기 때문에, 뭐 매일 뛰시는 것보다는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매일 뛰는 것보다는 이렇게 3회씩 하는 게 좋다라고 매일 뛰시는 변준성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러닝 때문에 왔던 환자분들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었을까요? 어제도 왔다 가셨네요. 어제. 작년부터 오셨어요. 작년 딱 마라톤 대회 2주 전에 저한테 오셨었거든요. 아, 네네. 그때부터 이제 물이 이렇게 차서 절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주사 치료도 해드리고 충격파 치료하고 약도 드시고 물리치료해서 네. 다 낫게 해드렸어요. 네네. 그리고 또 2주 뒤에 또 마라톤 또 나가셨어요. 예. 근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그 해 한 3번 정도를 계속 또 나가신 거예요. 이게 계속 재발이 되는 거군요. 네, 아. 충분한 휴식과 그다음 재활이 필요한데 그때 대회를 다 등록을 해놓으셨으니까 저번 주에 네네. 마라톤을 나갔다가 또- 또 아프시다고 오셨는데 또 물 차고 근육에 문제가 생겨서 또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젊은 환자분들이 많아요. 네. 기억나는 분은 작년에 도쿄 마라톤을 뛰고 오신 분이 있어요. 네. 그분도 원래 잘 못 뛰는데 음. 친구 따라 신청했는데 네. 당첨이 된 거예요. 아, 그게 되게 하기가 어려운 건가 봐요. 그렇죠. 도쿄 마라톤 이런 거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행운이 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잘 못 뛰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뛰고 왔더라고요. 아. 러닝을 주로 그런 초보분들이 많이 하시다가 부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상 같은 경우에는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거리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에 늘리는 분들이 항상 더 많이 다쳐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2km를 매일 뛰었으면 2km에서 3km 넘어가는 데까지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뛰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기는 2km 뛰는데 너무 좋네 하면서 4km, 6km 갑자기 팍팍 늘리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지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자신하지 말고 네. 천천히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무조건 과한 건 안 좋습니다. 무조건 강한 건 안 좋다. 자세 같은 것도 저는 좀 궁금해요. 숙여서 달려야 뭔가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더 달리기가 쉬워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내가 편한 대로 뛰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황영조 선생님 유튜브를 봐요. 네네네. 보면은 여러 좋은 말씀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보고 느낀 거는 초보한테는 그냥 자기한테 맞는 주법이 좋겠다. 이렇게 막 기록을 엄청 낼 게 아니잖아요. 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고수도 있지만 네. 우리는 항상 보편적인 초보분한테 맞춘다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점점 운동량을 늘려가는 방법을 취하는 게 제일 좋고요. 자세는 뭐 약간 상체를 숙여서 약간 시선을 전 하단을 보고 이렇게 가는 게 좋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너무 흔들지 말고 몸에 좀 붙이고 자세를 살짝 숙이고 뭐 이 정도는 초보자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하나는 발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할 때 발찌가 앞쪽이 먼저 달 거냐 아니면 중간이 달 거냐 아니면 힌드풋이 달 거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하는데 요즘 대다수에서 그냥 나오는 내용은 가운데. 미드풋으로 이렇게 착지를 하는 자세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주법도 결국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게 보여드릴까요? 족저근막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뒤꿈치에서 넓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족저근막이 한 70, 80%는 여기가 아파요. 주법이 약간 이제 빨리 걸으려고 우리가 단거리 뛰듯이 앞쪽으로 이렇게 팡팡 치고 나가는 걸 하면 앞쪽이 아파요.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드풋으로 착지하는 방법이 초보들한테는 좋다.
여기까지는 아, 좀 네.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안 그래도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뛸 때 네. 제가 뛰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사뿐사뿐 뛰어야 돼요. 사뿐사뿐. 네, 그러니까 뭔가 탕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응축되고 펴지는 그 느낌으로 뛰어야 되는데 체중을 그냥 빵빵 이렇게 받으면서 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쾅 하면 발, 무릎, 허리 그 충격이 그대로 전달이 아. 돼요. 항상 우리가 뛸 때는 이렇게 통통 이렇게 약간 통통 뛰는 게 좀 중요하군요. 사뿐사뿐 뛰는 게 이게 다 받아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에너지를 분산시키면서 가볍게 즐겁게 뛰는 그 방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뛸 네. 때는 네. 최대한 내 몸이 가볍다. 깃털처럼 가볍게. 깃털처럼 가볍다. 발 가운데가 지면에 닿게 네. 그렇죠. 생각하면서 살짝 숙이고, 살짝 숙이고 팔을 붙이고. 그렇죠. 네, 요거 명심해서 제가 한번 꼭 뛰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화만 나누면 또 조금 지루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게임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름하여 러닝 팩트 체크 OX 판결인데요. 이제 앞에 놓인 OX 판넬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러닝을 하면 근손실이 생긴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근손실이 생긴다고 답을 해주셨네요. 김정관 원장님, 그러면 근손실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러닝이든 운동, 여러 운동을 할 때는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방을 소비할 수도 있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소모할 수도 있죠. 네네. 근데 거기에서 단백질 열량이 높기 때문에 단백질을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하면 말라 보이는 게 좀 있거든요. 아, 그래서 날씬한, 근육 아, 네. 자체가 빠져요. 근육이 빠지는 건 맞다. 그러면 이제 근육이 빠지는 거를 보충을 해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네. 단백질을 먹는 걸로 보충을 많이 해요. 달리기 마라톤 할 때는 중간중간에 이제 먹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운동이 끝나고 먹는 것도 있고, 네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근력 운동.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운동하고 충분한 휴식, 그 다음에 근육의 보강. 보강. 그게 박자가 이루어져야 건강하게 오래 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갈게요. 이거 제가 진짜로 궁금했던 건데요. 러닝하면 가속노화가 찾아온다. 달릴 때 왜 충격 때문에 피부가 처지고 막 탄력을 잃는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자분들 안 뛰시는 분들도 제가 간혹 봤거든요. 자, 이게 맞는지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두 분 달라졌어요. 이 윤준성 원장님은 왜 X를? 대부분 이제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얼굴이 타기 때문에 좀 노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선크림을 자주 바르고 그다음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다 보면 실제로 피부가 그렇게 늙어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피부나 이런 데 더 좋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관 원장님은 왜 O를 드셨어요? 일단은요, 네. 의학적으로는 네. 이 변호사님 의견이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런닝한 사람들 보잖아요. 읽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러너들이 네. 신경을 안 써요. 마라톤 뛰고 네. 저도 제 영상 봤거든요. 제가 그때보다 더 젊어졌어요. 그때는 네. 뛰고 딱 늙었어요. 늙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좀 쉬었거든요. 네네. 더 좋아졌어요. 아, 이 얘기 듣고 두 분의 피부 관리도 좀 궁금해요. 우리 뛰다 보면 저는 이렇게. 그거는 못해요. 네, 이것까지 하면 제일 좋은데 저는 땀이 많아가지고 더워서 그런 걸 뭐 많이 가리는 건 잘 못해서 선크림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뛸 때 보면은 네. 여성분들은 다 가리고 뛰어요. 네네. 탈까봐. 가리고 헤드셋까지 딱 이러고 뛰거든요. 네. 다들 연예인 같아요. 가리고 혹시 누구지? 제가 가요. 그럼 저렇게까지 가린 이유가 뭘까? 혼자 열심히 뛰어요. 실제로 아, 저 사람은 누구 같다라고 느끼셨 있으세요? 저는 우리 션님을 두 번인가 만났고요. 스쳐 지나갔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그쪽에서 좀 뛰는 게 아니에요. 약간 그쪽에 시간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종종 오시니까 네. 오다 가다 보면 눈도 한번 마주치고 아, 진짜요? 알았어 막 이러고 그 러너들 그룹에 다른 연예인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뭐 박보검님. 뭐. 제가 네. 아, 진짜요? 천님은 내가 몇 번 봤으니까 이렇게 보면 뛰면서 저분은 누군지 알겠다 싶었는데 누가 봐도 옆에는 연예인인데 남자 연예인?
근데 딱 가까이 딱 오는데 네. 와 옆에서 광채가 광채가. 박보검은 역시 박보검이구나. 네. 또 한 번 여성분인데 지나가다 와 이분도 보통은 아닌데 했는데 딱 보니까 션님하고 같이 뛰는 네. 다니엘. 다니엘. 네, 다니엘 분도 옆에 딱 지나가는데 있으셨고. 이분도 보통 아니시구나. 역시 연예인 다르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도 오다가다 만났을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서로에게 관심 없죠. 남자분한테는. 굳이 그렇죠. 결론이 약간 산으로 갔어요. 갑자기 연예인 얘기로 빠지면서 결론은 피부가 늙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네.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아, 물 많이 먹고, 네. 하지만 그분들과 함께해서 잠시 동안 눈은 호강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가볼게요. 네, OX가 이번에는 조금 갈릴 것 같은데, 허리 디스크, 관절염 환자분들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달리는 게 좋다. 진짜인가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변준성 원장님, 왜요? 이게 저도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네. 저같이 허리 디스크가 있어도 통증이 없는 분들은 뛰셔도 좋습니다. 러닝이라는 게 그냥 뛰다 보면은 관절이나 허리나 이런 데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뛰다 보면 통증이 있으면 안 뛰시는 게 좋고요. 그때는 쉬었다 가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무릎이 아까 전에도 이거 퇴행성 관절염 같은 거 있는 분들은 뛰시다 보면 더 물도 차고 안 좋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적절히 휴식을 하시고 그다음에 보강 운동, 근력 운동을 좀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근데 방금 변준성 원장님 네. 디스크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정형외과 원장님들도 디스크가 있나요? 있죠. 저는 목 디스크는 예전부터 있었고요. 아, 진짜요? 가끔씩 이렇게 팔도 살짝씩 저립니다. 이렇게 환자분들 오래 숙여서 보면 이렇게 저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심해질 때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허리도 좀 운동 원래 좋아해서 허리가 안 아팠었는데 그냥 갔다가 이게 이상한 훈련하면서 허리 디스크 한번 터졌었어요. 근데 한번 터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또 다시 재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는 때마다 물리면 뛰지 마세요. 네. 대신에 걷는 거 괜찮으면 좀 많이 걸으세요. 걷는 거 괜찮아지시면 조금씩 뛰시는 게 좋아요. 뛰시는 게 제일 허리에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도 하셔도 좋은데 하루에 20분만 뛰시면 훨씬 더 이런 통증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한 100명 중에 한 2분만 뛰세요. 거의 안 뛰세요. 근데 김정관 원장님께서는 왜 O를 들었는지 전 또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이제 러닝이잖아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러닝만한 운동이 없어요. 음. 우리가 회전 스포츠는 좀 몸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회전 스포츠라고 네, 하시는 골프. 골프. 이렇게 뭔가 허리가 테니스. 회전력이 돌아가는 스포츠들은 관절에는 좀 데미지가 가죠. 아. 근데 러닝을 해보니까 속도도 길이도 강도도 네. 다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척추나 관절이 아프신 분도 뛰는 게 좋나요? 물으면 저는 항상 적당히 불편할 때까지는 하세요라는 주의예요. 근데 러닝은 몸에 그렇게 무리 갈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픈 걸 참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내가 할 만하면 어느 정도는 그냥 불편함을 좀 가지고 가면서 해볼 만하다. 결론은 통증이 없는 환자라면 근육을 좀 약간씩 키우면서 이제 러닝을 살살살살 해보면 좋을 거고, 또 너무 심한 환자분들은 좀 쉬었다가 좀 치료를 해야죠. 회복을 한 다음에 살살 뛰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한 건데, 최근에 한참 동안 이제 슬로우 러닝이라는 말이 좀 나왔어요. 걷는 것보다 약간 조금 더 빠르게 그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게 그런 재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진짜 운동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슬로우 러닝을 이제 꾸준히 하면 네. 확실히 기록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슬로우 러닝이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네네. 그냥 이제 걷는 것보다는 당연히 빨라야 되고 네.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호흡이 조금 차야 돼요. 약간 뛸 때 약간 힘든데 그 느낌이 슬로우 네. 러닝입니다. 그래서 약간 숨도 좀 차고 옆 사람이랑 대화도 좀 하면서 조금 긴 시간 동안 긴 시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10km를 1시간에 뛴다. 네. 그러면 뭐 슬로우 러닝을 1시간 반을 할 수도 있고요. 2시간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하프를 목표로 한다. 아, 그러면 네네. 한 3시간 정도 해볼 수도 있고. 아, 물론 그 짧게 정도로. 하시는 것도 되지만 오늘은 일단 기본 하프를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슬로우 러닝도 건강에도 좋고 기록에도 확실히 좋은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걷는 건요? 걷는 건 어때요, 변준성 원장님? 걷는 것도 이제 뭐 도움이 많이 되죠. 어르신들은 당연히 많이 뭐 걷는 걸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아, 젊은 분들은 그래도 뛰실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걷는 걸 좀 하시다가 좀 괜찮으시면 걷디라고 하죠. 요새. 걷디야. 네네네. 걷다 뛰다 하시고 반복하시다 보면 좀 더 늘려나가지고 나중에 뛰시는 게 제일 음, 뛰는 것과 걷는 거는 조금 약간 쓰는 근육이 아예 다른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제 근육이 다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 근육은 네. 우리가 똑같잖아요. 아, 근육이 있는 건 똑같은데. 다 똑같죠? 뛰는 동작은 두 발이 땅에 떠 있는 동작. 뛰는 건 힘을 한 다리로 다 받고 그 다음 다리로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관절 부하나 근육을 쓰는 강도가 훨씬 더 센 거죠. 아, 걷는 거랑 뛰는 것 자체가 뭐 근육이 다르진 않고 네. 그냥 액션이나 부하량이 다르다. 자, 오늘은 러닝의 효과와 부상 예방법, 그리고 러닝에 대한 속설 팩트까지 이렇게 알차게 알아봤습니다. 원장님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봄이 다가오면서 이제 러닝을 이제 시작해야지라고 하셨던 이제 초보 러너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딱 한 가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한 분씩 들어볼게요. 변준성 원장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막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친구는 이 정도 한다, 나는 이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준을 놓고 하다 보면 과해질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갑자기 늘리는 건 좋지 않다. 과하면 네.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해가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운동하시다가 조금 더 아파지거나 부상이 있을 때는 저희 같은 전문가를 좀 상의를 하셔서 치료를 하시면서 뛰시는 게 좋지 무작정 뛰시다 보면은 이만큼 병을 키워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적절한 저희 상담을 하시면서 치료를 하시면서 뛰시는 게 좋겠다. 네.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달한다면 네. 뭐든지 그냥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횟수를 정해놓으면 좋겠죠.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3번은 뛰세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건 당연한 삼시세끼 같은 거니까 그냥 뛰는 거다. 그래야 뭐라도 된다. 네네. 그런 생각 없이 일주일에 3번은 뛰자. 별 생각 없이. 아프겠죠. 당연히 충분히 뛰는데 아프면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좋습니다. 얘네들은 뛰시고 네네네. 저희는 치료를 해드리고 네네. 그러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조만간 이 따뜻해진 날씨를 이제 벗삼아서 한번 달리기 한번 계획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4월에 한번 뛰시죠. 4월에 한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러닝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렵네요. 어려운 질문이었죠. 죄송해요. 현실적인 러닝. 근데 이제 각자 사정과 다른 생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상적인 것도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는 이제 이 러닝을 통해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정도로 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전 아침마다 뛰는데 이 뛸므로 인해서 일단 통증이 없어지고요. 목걸이 같은 게 아프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료실에서도 저도 기운이 더 나면서 또 활력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으면서 이 러닝을 통해서 내 삶에 조금 더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러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얼마나 몇 번 뛰는가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딱 맞는 그런 네. 정도로 해가면서 힘내서 시간 내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김정은 원장님께서 3번이라고 저 말씀하셨는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상적인 러닝이라는 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 네. 가지 확실한 건 처음에는 저는 되게 친한 정형외과 의사랑 같이 뛰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같이 뛰면서 온 얘기를 해요. 집안 얘기, 자식 얘기, 병원 얘기, 모든 얘기를 합니다. 살아가시는 얘기를 하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속도를 그렇게 막 올려서 뛰지는 않았어요. 누구랑 옆에 같이 친한 친구가 있거나 동반자가 있으면 같이 즐겁게 얘기하면서 뛰는 거는 너무 좋았다. 그 친구가 이사 가서 요즘 같이 못 뛰는데 어쨌든 그때 이후로는 그 감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같이 뛸 수 있는 팀 메이트, 러닝 메이트를 만드는 2명이 되는 것 같아요. 3명도 뛰어봤는데 네. 1명이 뒤에 있으니까 대화가 안 돼요. 네. 뛰려면 둘이
오늘 영상 유익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되게 신나게 얘기했는데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